기후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 구체적인 재난의 가장 대표적인 게 폭염, 집중호우, 한파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심지어 폭염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난 중에서 가장 인명피해를 많이 내고 있어요. 작년 여름에 엄청난 집중호우가 있었죠. 또 도시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짧은 시간에 집중호우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우리가 경험한 지는 몇 년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그 해에 특별히 운 나쁜 일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이런 기후 위기라는 거는 그런 일들을 늘 가져올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욱더 안전하지 않게 실제로 되어가고 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인 대비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대비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대비라는 것도 그게 실제적인 대비와 저는 동떨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제 심리적으로 조금 더 탄탄해야지만 실제적인 대비도 더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심리적으로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불안도가 높고 너무 무기력에 빠지면은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이런 상황에 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는 파국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관계들에서도 서로 신뢰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사실은 이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거는 누구 한 명의 대응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정말 이제 이 사회의 어떤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같이 노력하고 또 노력을 서로 격려하고 촉구하고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집단 트라우마 상태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기후재난과 관련된 심리 지원에서는 한 명 한 명의 어떤 그 조절감, 효능감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 전체에 대한 어떤 애정, 긍정적인 어떤 가치감, 정체성 이런 것들을 손상시키지 않고 같이 가는 것, 그런 강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치유적인 공동체가 나타나는 재난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초반에 약간 환상이 좀 결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힘을 합쳐서 이건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근데 뭐든지 녹록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그게 떨어지는, 그래서 와야 되는 그런 시기가 또 와요. 그래서 그런 위기들을 잘 겪어내는 거. 결국 이제 한 명 한 명이 좋아지는 것만으로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의 치료, 지원만으로는 그 사회가 회복되지 않아요. 관계가 손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체로 이제 이런 집단 트라우마를 입은 집단 전체, 사회 전체가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고 또 긍정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런 집단이나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이제 고려, 거기에 대한 어떤 정말 캠페인이나 이런 식의 활동들, 이런 것들이 한 명 한 명에 대한 심리지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라우마라는 게 사실 들여다보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실 개인적인 어떤 사고로 PTSD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트라우마를 아예 외면하고 억압하고 없던 걸로 아예 일어나지 않았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면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트라우마의 속성이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없었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트라우마에 내가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걸 내가 누르는 바람에 너무 불필요한 에너지를 누르는 데 쓰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큰 상처는 결국 튀어 올라오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도. 악몽으로도 올라오고 몸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고통은 고통대로 있고 내가 스스로 이거를 잘 조절하거나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좀 부정적인 자기 감정을 이제 갖게 되고, 불필요한 데 에너지를 쓰니까 정말 내가 해야 되는 어떤 학업, 관계 이런 거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리고 점점 이제 내 주변 나 자신을 이제 믿지 못하게 되니까 고립이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억압과 회피라는 거는 종국에는 우리가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집단 트라우마 감정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망각하고 싶은 욕구가 크죠. 크기 때문에 이것을 들춰내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통된 약속들, 규범들을 갖고 서로를 믿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지만 그런 상황에서 큰 사건이 생길 때 비교적 갈라지지 않고 같이 어떤 공통된
아예 그냥 약속된 무언가가 있으면 약속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외면하는 사회에서는 큰일이 생겼을 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죠. 그 본능에 따라서 갈라지고 혐오하고. 세월호 코로나 이후에 아주 큰 그 재난이 발생했고, 규모로 보았을 때 피해자의 규모라던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으로 봤을 때 이건 명백히 집단 트라우마 성격을 갖고 있다. 처음부터 사실은 가장 보호받아야 되는 이 사건의 직접적인 그런 피해자들, 사실은 일차적인 가장 피해자라고 하면 사망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탓으로 몰아졌어요. 자기의 피해가 자기의 탓으로. 그리고 많은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또 거기에 또 동조하는 분위기가 처음부터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난 피해자의 명예가 일단 실추가 되고, 그거를 지켜보는 유가족들의 이제 상처가 가중될 수밖에 없었죠. 아직까지 특히 유가족분들은 굉장히 이제 또 불신이 깊으세요. 불신이. 그래서 그런데 그 트라우마나 뭐 그런 사별의 고통이 저는 이제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있었던, 그리고 그 사고 피해자와 관계됐던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강렬한 트라우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저희가 보통 한 1, 2년에는 상당 부분 가라앉는다. 근데 회복이 보통 3, 4년까지는 이제 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속도가 너무 늦어요. 회복 속도가 너무 늦다. 네네. 회복을 가로막는 요인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가 재난을 당한 우리 이웃들, 구성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우리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잘잘못을 우리가 재판을 해야 할지, 당장에 길 가다가 우리가 넘어진 사람한테 왜 넘어졌냐고 붙잡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일단 일으켜서 다쳤는지를 보고 병원에 데려다 줍니다. 이제 재난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다라는 어떤 약속들, 뭐 인식들, 이런 것들이 저는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런 어떤 책임 있는 사람들의 태도, 그런 관리자들의 태도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제 이렇게 수습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어떤 온정이라던가 공감이라던가 지지라던가 동의라던가 이런 게 그분들한테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